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것.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중저가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한 문제인데, 향후에 전세가 상승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한국경제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새 아파트의 집주인 입주율이 90%가 넘었다는 기사예요. 그동안은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전세 물량이 꽤 많이 공급이 됐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전세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도 지금 저렴한 상태였고, 이렇게 초반 입주 때는 저렴한 전세 물량이 많이 나왔다가 2년 뒤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고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집주인이 입주하는 비율이 90%가 넘었다는 거고, 그러면 신규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굉장히 감소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 수도권에서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들의 자가 점유율, 본인 소유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90% 웃돈다는 거고, 과거처럼 새 아파트에서 전월세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현상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 실거주 요건 강화가 되고,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세입자와의 갈등이 커졌기 때문에 전세 놓는 걸 기피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여기 자료가 부동산 인포 자료인데,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 자가 점유율에 대한 그 프로테지 표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강동구에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같은 경우 총 세대세가 4,066세대인데 올 2월 달에 입주했고, 근데 자가 점유율이 80%였다는 거예요. 서울 양천구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같은 경우 3,045세대였는데 자가 점유율이 90.2%였고, 경기도 김포시에 김포 캐슬앤 파밀리아 시티 2단지 같은 경우 1,872세대였는데 자가 점유율이 무려 97.3%예요. 경기 안산시에 그라시티자 1차 같은 경우 3,728세대인데 자가 점유율이 89.4%이고, 경기 시흥시에 시흥 센트리얼 프루지오 같은 경우 올 5월달에 입주했고 전체 세대수가 2,003세대인데 자가 점유율이 92.5%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가 점유율이 서울 같은 경우만 조금 적은 상태고 나머지는 90%가 지금 넘게끔 이 새 아파트에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3월에 입주한 서울 양천구의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같은 경우 현재까지 전월세 누적 거래량이 299건밖에 안 됐다는 거고,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전월세 거래량이 812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 입주한 경기 김포시에 김포 캐슬앤 파밀리아 시티 2단지 같은 경우 전월세 비중이 2.7%에 그쳤다는 거예요. 나머지 97.4%가 다 집주인들이 실입주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김포시에 한강 메트로자 2단지 같은 경우 2,456가구인데 7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전월세 거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경기도 안산시에 3,728가구인 그라시티 자 1차, 경기 시흥시에 2,003가구인 시흥 센트럴 프루지오 같은 경우도 자가 점유율이 89.4%, 92.5%로 이렇게 새 아파트에 집주인이 입주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전세 물량은 거의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 이런 현상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특히 서울 수도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이 기사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입주 아파트의 실거주 자가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분석을 하는 거고, 2017년 8일 대책으로 1주택자 같은 경우도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양도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입주 비율이 많아진다는 거고, 또 지난해 12, 16 대책으로 그 실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를 했어요. 특히 10년 이상
보유 40%, 실거주 40% 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받게끔 개정을 했었어요. 그 이전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기간별로 24%에서 80% 이제 공제받던 거를 실거주를 해야만 40%를 받을 수 있게끔 개정을 이제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집주인들의 실거주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6.17 대책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는 이 6개월 안에 이제 전입을 해야 되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6개월 안에 전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새 아파트에 집주인들이 입주 비율이 높아졌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7월 말부터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제나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시행된 이후에 전세 주기를 꺼리는 분위기도 많이 이제 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신규 아파트가 이제 입주할 때 집주인 거주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전세 매물이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고, 이런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확률이 많다는 거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세 가격은 당분간 조정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사에서 언급된 아파트에 총 세대수를 보면 한 14,000가구가 넘어요. 그럼 10,000가구 이상이 집주인 이제 실입주를 했다는 건데, 도대체 이제 신규 아파트에 실입주를 하신 분들이 기존에 살던 주택은 도대체 이제 어떤 형태로 다른 분들한테 공급이 된 건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향후에 이제 전세 시장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살았던 주택이 무주택대였으면 월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았을 거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전세를 놓든지 월세를 놓고 실입주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매매 거래는 현재 지금 30, 40대가 구매했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고, 이분들이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은 뭐 전세를 놓든지 월세를 놨을 건데, 현재 이렇게 전세 매물이 부족한 이런 현상을 감안할 때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기존 주택을 전세를 놓는 분들보다는 월세를 놓는 분들이 훨씬 이제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주택자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도 사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전세도 사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이분들이 실입주하면서 새롭게 이제 공급되는 월세 물량이나 전세 물량은 이 수량을 일부는 집주인들이 매도를 했을 확률도 많은 거고,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그 집주인들이 월세를 놓든지 전세를 놓든지 선택을 해서 새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월세 물량이 나오든지 전세 물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제 저금리 영향도 있고 임대차법이 바뀐 영향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는 경우보다는 월세로 바꿔서 세를 놓는 케이스가 훨씬 더 이제 많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향후에도 지속될 확률이 많고, 그러다 보면 전세 매물은 점점 더 감소를 하고, 그로 인해서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많은 게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현재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임대차법이 이제 바뀐 상태에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89년도에 이 주택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15% 20% 정도 임대료 상승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5, 6개월 정도 진행되다가 그 이후에 쭉 안정적인 비율 수준을 유지했다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임대차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이제 연장되고, 그런 제도가 바뀐 적응 기간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상황을 볼 때는 89년도 이 상황이랑은 많이 이제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만약에 지금 89년도에 이 상황을 기대하고 이번에도 주택임대차법이 바뀐 다음에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지나면 전세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판단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하나의 요인만 가지고 비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나 이 복합적인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도출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89년도 상황이랑 현재 이제 전세 시장 상황은 틀린 부분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89년도에 전세 시장이 안정됐던 거는 결국은 어떤 요인 때문에 안정이 됐냐면 89년 당시에는 200만 원 이제 공급 계획이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가구가 넘었는데 이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 일기 신도시가 그러니까 입주가 이제 현실화 되면서 전세 가격이 지금 안정화됐던 거였어요. 결국은 이런 공급 대책이 있었고 주변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지금 안정됐던 거였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은 금리도 저금리고 임대차법 개정된 게 2년에서 지금 4년으로 굉장히 기간이 길어진 상태고 오늘 살펴봤듯이 이제 부동산 대책 중에 이 거주 의무 기간을 강화한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이제 부동산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더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여러 가지 발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로 이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동안은 전세 물량이 많아질 요인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면 전세 물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많이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뭐 89년도에 임대차법이 바뀌었을 때 전세 가격이 몇 개월 상승하다가 안정됐다. 그 하나만 보지 마시고 향후의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